속당김이 심하다. 다 지성입니다. 저런 말은 실제 없는 용어입니다. 질병입니다. 건성피부 아니에요. 함익병의 고지식함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란에 남겨주신 궁금증을 답해드리는 Q&A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피부에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때문에 4년째 고민하고 있어요. 네. 대학병원에서 졸레어 주사를 3년째 맞고 있는데 네. 치가 어려운 병인가요? 이제 만성이라는 얘기는 오래 간다는 얘기고, 특발성이라는 건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디오패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인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원인을 있겠죠. 원인은 있지만 아직까지 현대의학이나 현대과학의 힘으로 그 원인을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자, 두드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저도 마늘을 먹으면 이런 두드러기가 생기는 체질이에요. 근데 한국 음식에 마늘 없는 게 있나요? 한국 음식에 마늘이 없으면 맛이 없죠. 웬만한데 조금씩 다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2시간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어느 정도의 두드러기가 생겼는지, 그리고 두드러기 한번 생기면 어느 시간이나 지속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 졸레어라는 주사제는 보면 이제 요즘 새로 나와 있는 이뮤노모듈레이트라고 하는 약제인데, 예전에 나왔던 약은 전부 다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를 썼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이뮤노글로빈 E를 블락킹해주는 그런 성분의 이뮤노모듈레이트입니다. 요즘 이런 약제들이 이제 딱 그 부분,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이뮤노글로빈 E만 블락킹하니까 오래 주사를 맞아도 부작용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불편하다면 졸레어 주사를 맞는 것이 다른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것보다 딱 그 선택된, 예를 들면 이 컵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게 제일 취약한 부분이다 그러면 요 부분만 딱 공략을 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는 이 전체를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딱 선택적으로 문제되는 데를 공격을 해주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부작용이 적죠. 그래서 불편하면 이 방법이 제일 낫다. 견딜만 하면 저처럼 그냥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견딜만 하냐, 나는 주사를 꼬박꼬박 맞아서라도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증상, 본인의 증상에 맞춰서 하면 되죠. 혈액성 두드러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목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2달 정도 고생하고 있는데 치료 가능한 전문 병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혈액성 두드러기, 저런 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드러기 아니란 얘기죠. 다음 몸 여기저기를 돌아가면 가려움증이 2달 정도 생겼다 괜찮아진다. 이거는 아마 습진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가까운 동네 피부과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두드러기 진단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여기저기 생기는 습진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정확한 진단은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면 되고요. 전문병원 갈 것도 없어요. 한 50대 정도의 피부과 전문의 만나시면 육안으로 진단 가능한 병일 거라고 추정됩니다. 두드러기 아닙니다. 52세입니다. 눈 밑 주름이 많아요. 하안검 수술하면 좋을까요? 60대 되면 또 해야 될까요?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미용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거꾸로 20대가 저에게 저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를 묻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미용 수술을 할 때는요, 누구의 자문도 누구의 조언도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울을 보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내가 거울 보고 그냥 됐어 그럼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떤 누구한테도 자문을 얻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당신의 얼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질 힘도 없고 책임을 져야 될 의무도 없어요. 수술을 결정하는 것 본인이 하시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젊어 보이고 이뻐 보인다. 오, 박수. 결과가 잘못 나와서 눈에 안금 외반증이라 그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소소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요. 흉이 더 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드세요?
본인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미용 수술에 대해서는 자문을 얻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성형외과 선생님들 한 3군데 정도를 본인이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이 상담은 반드시 수술을 하실 분하고 직접 상담해야 돼요. 거기 있는 미용 상담 실장님을 만나지 마시고요. 피부과 전문의, 예를 들면 제가 성형외과에서 하시면 함익병 피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함익병의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설명을 하는 걸 다 듣고 그다음에 그분한테 이제 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지금 했던 질문을 요분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부작용은 없나요? 그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언제 다시 또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그 상담한 의사와 질문을 하고 답하고 3군데를 제가 가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예쁘게 해주는 거는 그분이 친절해서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설명과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그 다른 레퍼런스 수술 결과들 이런 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말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에게 내 얼굴을 맡겨도 되겠다는 본인의 확신이 있으면 맡기는 거고 애매하면 또 가는 거예요. 확실히 처음 갔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도 또 한 2-3군데는 더 상담을 하세요.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런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답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못 된다가 정답입니다. 켈로이드 체질인 걸 몰랐는데 이미 벗어날 했어요. 귀 앞뒤 쪽에 빨갛게 흉터가 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켈로이드 체질인지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그게 있어야 되죠. 이 켈로이드 체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어릴 때 BCG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어깨에 흉이 남는 걸 보면 알아요. BCG 흉터가 어떤 분은 그냥 뭐 약간 하얗게 되고 별로 흉지지 않는데 거기가 시뻘건 사람들은 켈로이드 체질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애시당초 수술하면 안 되죠. 그러면 쌍꺼풀이나 미니 거상은 달라요. 쌍꺼풀은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켈로이드가 거의 안 생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켈로이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상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따라서 헤어라인에서 귀 뒤까지 다 잘라야 돼요. 그럼 여기는 켈로이드가 생기는 자리예요. 있는 체질이면. 그러니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했어야 되는 거죠. 누가 했어야 되느냐? 주치의가 했어야 돼요. 이미 생긴 켈로이드 흉터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붉은기는 시간 지나면 휘어질 수 있고요. 튀어나온 거는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원래대로는 안 돌아갑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성형할 때 충분히 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당김이 너무 심한데 좋아질 수 있나요? 보습크림도 듬뿍 바르고 1일 1팩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건성이 아니고 심한 지성 피부입니다. 여성들이 이런 상황, 이렇게 속당김이 심하다, 다 지성입니다. 피지가 많이 나오면 느끼는 게 당김이에요. 얼굴이 당기면 지성입니다. 각질이 많으면 지성입니다. 그래서 보습 바르고 1일 1팩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속당김이 심하면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이 딱 요 증상이에요. 질병입니다. 건성 피부 아니에요. 네. 악건성이라서 시술이나 피부 관리가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검버섯 같은 잡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피부과가 답일까요? 네, 이분도 악건성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심한 지성 피부입니다. 악건성이라는 게 당기고 각질 생기면 환자분들이 와서 악건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둘 다 심한 지성 피부일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악건성이라는 말은 틀린 용어고요. 저런 말은 실제 없는 용어입니다. 상업적으로 만들어낸 거짓 단어입니다. 지성 피부고요.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약을 바르면 좋아집니다. 시술이나 관리를 받는 거는 이 상태에서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 시술이나 관리 받으면 무조건 피부 뒤집어지죠. 경험 없는 의사들이 아니면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이제 악건성 상태,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시술하고 나면 얼굴 뒤집어져서 시술의 부작용이다 그러는데 아니요. 원래 피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피부염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제 뭐 시술이 있으면 필요하면 하는 거죠.
검버섯은 얼굴 상태 안정되면 바르는 약 바르시면 돼요. 멜라노 크림 바르시면 돼요. 지금은 못 바르고요. 네. 얼굴에 곰팡이균이 생겨서 약을 발라도 효과가 없네요. 레이저 하면 사라질까요? 정말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레이저를 제일 먼저 했던 레이저 1세대이기도 하지만 너무 레이저가 왜곡돼 있어요. 레이저는 만병치료하는 그런 장비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분야에 특별하게 사용되는 일부분의 그 치료법이지, 레이저하면 곰팡이도 좋아지고 레이저하면 주름도 없어지고 레이저하면 검버섯도 없어지고 싹 다 과장되고 거짓말이에요. 얼굴에 곰팡이균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진단을 피부과 의사가 하지 않으면 이 진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굴에 곰팡이균이 감염되는 경우, 제가 하루에 환자를 그래도 남들보다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보면 1년에 한두 번 보는 병이에요. 어디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곰팡이균이 생겼다라는 진단은 1년에 10,000명의 환자를 봐도 20,000명의 환자를 봐도 1명 정도 볼까 말까 하는 병을 이분이 경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윗줄의 질문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 무슨 약을 발랐는지 효과가 당연히 없겠죠. 진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설사 진단이 맞아서 곰팡이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약을 바르거나 약을 먹어야 될 일이지, 항진균제를 써야지 레이저 BX입니다. 아무 효과 없습니다. 진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많으니 주치의를 한번 바꿔서 진단을 다시 받아보시고 그게 맞는 치료를 받으면 잘 낫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피부 고민이 있으시면 제가 셀코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mik병의 고지식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